네, 10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우리가 아마 다변양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 다변양 데이터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는 건 통계적인 지식과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다분량 분석 이 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통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이 수업의 목적 자체가 생물 정보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게 통계에 관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다변량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각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아무리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래밍 수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에 관한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자체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 간단한 통계 분석 정도는 R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익혀야겠다는 생각에서 다변량 데이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간단하게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t-테스트를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어보신 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t-테스트라고 해서 뭐 이제 보다 보면 students t라고 되어 있는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t-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두 개의 샘플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그 두 개의 샘플에 대해서 어떤 통계값을 구하고요. 그 통계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t-테스트는 사실은 그 뭐 엑셀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R이라고 하는 사실은 R이 처음에는 이런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R이라고 하는 좋은 통계 분석용 툴을 가지고 간단한 이 정도의 그 데이터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데이터들을 좀 미리 모의로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을 먹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뭔지도 한번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렵게 코드를 짜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기에 미리 이제 좀 머릿속에 생각해 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코드를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따라오면서 이해를 해 보신 후에 이런 어떤 그 코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방식, 사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건 크게 없는데요. 이 코드를 조금 변형하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해해 보시고 직접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컨트롤 민이라고 하는 거를 잡을 거고 n 숫자를 여기다 지금 3으로 잡아놨고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이거를 함수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한 중급 정도 되는 어떤 그 R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n수는 지금 3으로 정해놨고요, 미리.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그룹과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그룹.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대조군과 실험군의 어떤 평균값인데, 여기서 평균값을 가지고 쓰는 이유는 우리가 평균값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통계값으로 사용해서 통계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은 3이고요. 컨트롤 그룹의 평균값은 8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군이가 이게 실험군의 이게 대조군이죠. 대조군이고 실험군의 평균값은 6으로 미리 잡아놨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리 이런 것들을 잡아놓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른 식으로 이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저것도 해볼까요? 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두 개를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도 한 1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정량화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평균값 근처에 오밀조밀 잘 모여 있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을 거고, 만약에 데이터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값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1 정도는 뭐 준수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미리.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좀 만들 건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수업하면서 정말 지겹게 봤던 정규 분포로부터 숫자를 뽑아오는 함수인 요놈으로부터 이렇게 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쵸? 실행. 그러면 이미 여기 숫자들이 뽑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숫자를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어떻게 나왔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런 이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들을, 그쵸? 파라미터들 값을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숫자들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평균값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부터 3개의 숫자들이 뽑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숫자를 늘려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제가 똑같이 n개를 뽑을 겁니다. n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밑값을 이번 사용하죠. 평균값이 달라집니다. 다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똑같겠죠. 자, 그러면 트리트먼트에 대한 요 숫자들이 이렇게 3개가 뽑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t-테스트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2개의 값들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여기서 t-테스트라는 목적은 뭐라고 했죠? 그것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를 사실은 저희가 플랫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게 x, y 값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플랫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뭐 미리 만들어 볼까요? 한번? 예,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안에 exp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컨트롤이라고 하는 걸 하나 집어넣고요. 이제 실험의 이름들을 지금 지정을 하는 거고요. 트리트먼트라고 집어넣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똑같이 해도 됩니다. 헷갈리시면 컨트롤 그룹 실험 대조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약자를 적어가지고 우리가 대조군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랩이라고 하는 그 반복하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n번씩 반복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숫자가 3개씩 각각에 대해서 뽑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각각을 3번씩 반복하게끔. 이 이유는 나중에 가면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콤마를 하시고 우리가 그 좀 어떤 시각적으로 나중에 코드를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게 중요한 습관이라고 이미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자, measurement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여기에는 우리가 실제 측정 값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catenation이라는 함수를 써서 2개의 벡터를 합치는 거죠. 이거는 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고, 이것도 역시 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 n수가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변할 게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변하고, 여기도 자동으로 변하고, 여기도 자동으로 알아서 변해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란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플라팅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X축은 사실은 데이터의 EXP라고 하는 컬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 값은 사실은 measurement가 되겠죠. 데이터의 measurement 값이 됩니다. 이거 한번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거를 그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설정을 하시면 포인트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지금 3개밖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비교를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스 플러스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가 좀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10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좀 돌려볼게요. 코드들을 다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3개만 가지고 한 거긴 한데 이 박스 플러시라고 하는 거에 이 가운데 있는 이 검은 띠가 태권도의 검은 띠가 아니라 이 검은 띠가 뭘 나타낸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미디안 값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 값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얘도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눈으로 그냥 쓱 봤을 때는 여기 겹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쵸? 범위가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안 값만 보면 그쵸? 중위값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조금 그 개수를 늘려서 다시 시도를 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20개의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앞에 있는 숫자 하나가 변해도 뒤에 있는 모든 코드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그에 맞춰서 상응해서 반응해서 변하기 때문에 뭐 에러가 날 것이 없죠. 이게 만약에 이제 코드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어떤 이유로든 간에 뭔가 바꿔야 된다. 그랬을 때 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다 일일이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저처럼 작업을 하시면 한 개의 숫자를 바꾸는 게 뒤에 있는 코드를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컨트롤 엔터만 계속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숫자가 바뀐 상태에서의 결과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아까보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조금 그럴듯해졌고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짜 숫자가 늘어나고 나니까 오히려 박스 플랫들 사이에 겹치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조군과 그 다음에 실험 그룹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약물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바이러스의 타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어떤 감지가 되는 PCR로 감지가 되는 양이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낸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훌륭한 약 아닙니까? 요새 같은 시기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백만장자가 뭡니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흥분되는 마음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어떤 특정한 약물이 바이러스의 양을 이렇게 확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되는 걸까? 여기 겹치긴 겹치는데 이게 정말로 이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걸 테스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미디안 값을 보고 있지만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보통 많은 통계 방법들이 이 두 개의 평균 값이 정말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이거를 결과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를 p-value라고 하는 값으로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두 개이기 때문에 t-test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t-test를 하려면 이렇게 t.te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그냥 넣으시면 끝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를 좀 줄여서 다시 시도를 할게요. 세 개를 원래 값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만들고 이 가운데는 일단 실행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t-test만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맞는 건지 이 컴퓨터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한번 일단 해보면 되는데 뭘 해볼 거냐면 자, 컨트롤 그룹의 평균 값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리트먼트 그룹의 평균 값을 이렇게 같이 구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이 t-test라는 결과를 보시면 여기 웰치의 t-sample t-test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고 데이터는 지금 컨트롤과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계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계산되어 있는 이 방식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계산되는 t 통계 값이라고 하는 t 스태티스틱 값이 3.6이 나오고요. 여기 디그리드 프리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 못하셔도 되지만 p-value는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value는 0.03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테스트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무 가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H0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설이 뭐냐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alternative hypothesis 대안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요거는 뭐냐면 true difference means is not equal to zero.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제가 평균값을 u라고 하면 첫 번째 그룹의 평균값과 두 번째 그룹의 평균값을 뺐을 때 이게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alternative hypothesis 대안 가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불리한 로직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요 표시를 쓰시고 하시면 그 이퀄 표시 앞에다 이 표시를 쓰시면 이게 그 not의 뜻이라고 했어요. negate 부정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0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요거를 일단은 코멘트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식이 안 되게끔 그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H0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평균값에서 차이를 보면 0이다. 요게 이제 그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립가설은 이렇게 둘 사이의 차이는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무가설 전제하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값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크면 일반적으로 p-value는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0이라고 하는 가설하고는 잘 안 맞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t값이 보통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크고 p-value 값이 굉장히 작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둘 사이의 차이가 0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둘 사이에는 명백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얼터너티브 하이파서시스가 맞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p-value가 작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이해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통계 수업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들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R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통계 테스트라는 기술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x의 평균값은 7.569가 나오고요. 그죠? 5669 똑같죠? y의 평균값은 5.256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값들을 사용해서 t-statistic이라고 하는 어떤 통계값을 계산을 했고요. 그게 이렇게 크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걸 얘가 의미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0.05고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말을 더 붙이자면 표현을 일반적이고도 임의적인 기준이에요. 임의의 기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0.0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0.05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0.05를 어떤 임의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0.05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이 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통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에 코드로 올라가 보시면 n을 3으로 정하고 어떤 세 개의 측정값들을 이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측정을 해서. 그런데 그 측정값들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A라는 뭐 이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페어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연결은 사실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독립성의 문제가 있어요. 인디펜던스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잊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메저먼트 자체가 둘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 페어로 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CTR 값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트리트먼트 값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상황이냐면
얘를 측정한 것과 얘를 측정한 것이 이제 짝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여기서 지금 이 t-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적어 놓겠습니다. t-테스트를 진행할 때에는 여기에서 그냥 3개 측정하고 여기서 그냥 3개 측정한 거고 이 3개 값 사이에는 그냥 크게 무슨 어떤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2개의 샘플들 간에 샘플 사이즈가 3개로 똑같고 이 샘플들이 서로 짝으로 이렇게 측정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랜덤하게 뽑힌 게 아니잖아요. 얘하고 얘는 관계가 있고 얘가 같이 측정이 됐고 얘가 짝으로 측정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이게 분명히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고 싶으시면 t-테스트에 가셔서 한번 물음 도움말을 달라고 해보시면 여기에 옵션 중에 여기 paired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false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variance equal도 false로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그 variance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값인데 똑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원래 테스트에서 디폴트 값은 지금 false로 잡혀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같게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테스트를 할 때 사실은 몇 가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riance equal 부분을 true로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한번 이걸 해보죠. 먼저 하나부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에 t-value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p-value 값이 좀 더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샘플링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독립적으로 샘플링 된 게 아니라 서로 페어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역시 true로 잡으면 보십시오. 예.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value가 이 경우에 올라가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값 사이의 평균값만 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페어들을 t로, 그 true로 해놓고 나면 이렇게 연관돼 있고 이렇게 연관돼 있고 이렇게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해서 통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뭐 자세한 메커니즘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실험의 어떤 디자인 자체가 테스트에 반영이 돼야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짓된 결과를 얻지 않게 이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